아버님! 여기서 볼 줄은 몰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거야. 그럴 수 없어요. 저한테도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왜 우리를 떠났어요? 나는 가족을 지킬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 곁에 있었겠느냐? 그러면 저희는요? 남편이 떠난 후 아버님마저 사라지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느냐? 사연 나팔수를 방문해 주셨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사망한 남편의 아버지를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장 통해서 노숙자로 만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빛에 바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처럼요. 저는 오래 쉰을 넘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창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런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 거칠어진 손마디, 젊은 시절엔 몰랐던 피로함이 몸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한 것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별이란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별이 얼마나 가슴 저린 아픔을 남기는지.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픈 기억도 흐려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억들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어느 순간엔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스며들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기억들 중 하나가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기억. 어쩌면 저는 이 기억을 오랜 세월 동안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쩌면 기억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흘려보낸 세월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저녁을 차리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깊어진 밤 침대에 쓰러지듯 눕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지내고 계실까? 손에 쥐고 있던 국자나 청소기가 멈추는 순간,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볼 때,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무심코 꺼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전화를 걸어야지, 한번 찾아뵈어야지 하면서도 바쁜 일상을 핑계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현실에 집중하면 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낯익은 풍경 속에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절에 저는 26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그리고 저는 따뜻한 시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시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를 아껴주던 남편과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시던 시부모님. 그분들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따스한 햇살이 집안에 스며들던 아침,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 시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내리시던 한숨까지도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더군요. 오늘 저는 아주 오랜만에 묻어두었던 그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잊히지 않는 이야기, 그 사람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여행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걸었던 길과 시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26,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 저는 26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만남이었고, 우리는 몇 번의 짧은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 너 남편 될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너희들은 천생연분일 거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설렘보다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품고 시댁을 처음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댁의 문을 두드리던 날,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던 날,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나를 좋은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실까? 어떤 분들일까? 무섭거나 엄한 분들이 아니셨으면 좋겠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두 분이서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연주야. 기다리고 있었어. 시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시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한 번도 며느리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주는 참 야무지네. 이렇게 성실한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집은 복 받은 거지.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지만 말 한마디에 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밥을 차리며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하며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연주도 이제 우리 집 딸이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처럼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게, 결혼이라는 것이 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만큼 결혼 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 참 예뻐. 남편은 종종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집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산에 올라가 산바람을 맞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복잡했던 생각도 사라진다. 이런 게 사는 재미 아니겠어? 그 말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셨습니다. 겨울이면 손수 뜨개질을 해서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연주 거야. 겨울에 목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감기 안 걸려. 그 목도리를 처음 목에 두르던 날,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이 가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늘 함께였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행복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그 속에 깃든 소소한 기쁨들까지도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저는 집안일을 마친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며 아이를 부엌에서 놀게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오늘은 뭘 좋아할까? 고민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현주 씨 되시죠? 가족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귀에서 우웅 소리가 들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고? 아니, 무슨 사고요? 남편이? 두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응급실 문 앞에서 시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벽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죠? 아직 괜찮은 거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이. 손을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온통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떡하니? 연주야.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슬펐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렸고 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와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연주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가 너랑 아이를 돌볼 테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일해야 해요. 제가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손주를 보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몇 달에 한 번이 되고 점점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시댁을 떠올리는 일이 줄어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잊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남자. 초라한 차림, 말라붙은 입술, 낡은 종이컵을 손에 들고 길가에 앉아 있던 그 남자.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전시 아버지가 노숙자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얼굴을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얼굴들은 절대 다시 마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렀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문득 길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휑한 얼굴, 텅 빈 눈빛. 손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흔히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숙자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5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은 확실히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한때 반듯한 차림에 품격이 느껴졌던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늘 단단했고 눈빛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던 분이셨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길게 자란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기운 없이 축 늘어진 어깨, 몸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양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맞는 걸까? 15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빛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연주예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라. 이때 주인공에게 힘내시라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너한테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라. 이제 나한테 넌 며느리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저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것 또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말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 그리고 저를 밀어내던 그 말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냥 가.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시아버지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분이 왜 저를 밀어내야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 저는 다시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고 살고, 누군가는 그것을 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전 시아버지를 다시 마주한 그날, 저는 가슴 한편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때 가족이었던 그분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찾아가야 할까? 결국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거부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보았던 골목 어귀, 시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담요를 덮은 채 길바닥에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가 던져준 빵 한 조각을 천천히 깨물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왜 왔냐?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 묵혀둔 듯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이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집안은 그때부터 무너졌다. 나는 남은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그때 주변에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필요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너와 손주를 도울 수도 없었고 집을 지키는 것도 버거웠다. 그런데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이용했어. 처음에는 작은 사업 투자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불려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집을 팔아야만 했고 결국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지. 돈도, 집도, 친구도 다 사라졌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사라졌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너에게 다시 아버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거부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말해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텐데요. 그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이미 늙고 망가진 놈인데 내가 나를 거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느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을 돕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아버님은 아직도 가족이에요. 그분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시아버님이 제게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전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을 돕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 시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한때는 멀어진 사람이었고, 이제는 다시 제 곁에 남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일어설 수 있으려면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고 더 이상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연주야, 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아버님,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그분을 찾아가는 길은 아버님에게도 저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창 밖을 보며 말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이 늙고 많이 마른 모습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때는 부부였고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15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나도 나를 잃어버렸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 그게 핑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면 끝이야? 나는 15년 동안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어.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리며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내 앞에 서줘서 고마워. 그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은 원망이었고 마지막에는 후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들은 다시 서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시아버지는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묘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제야 왔다. 그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5년 만에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걱정 마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제 잘 지낼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을 하며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와도 다시 왕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오. 그리고 다음의 사연은 더욱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계속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합니다.